많은 분들이 그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여기도 가을철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철이 오게 되면은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가 혼재되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이제 내과 선생님이신데 이분이요 좋은 거를 비교해 놨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독감은 기침하고 근육통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오고 인후통이 오고 발열이 중간에 오고 발열이 오면은 전신적인 그 인플라메이션 염증 증상이 생기니까 설사하고 구토를 하게 되고 메스꺼움이 맨 나중에 오게 되죠. 이 독감이 낫는 순서입니다. 근데 코로나의 증상 순서를 보시면은 발열이 먼저 옵니다. 열이 먼저 나고 열이 오고 나서 기침을 하게 되고 열이 온단 말이에요. 열이 나고 기침하게 되고 근육통, 인후통, 두통이 중간에 나중에 옵니다. 아시겠죠? 순서를 아시겠죠? 독감은 근육통, 기침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꺼움, 구토가 오게 되고 코로나인 경우에 설사가 나중에 옵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네, 요거를 차이점을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 자기에게 증상이 왔을 때 활용하는 그런 지식으로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홈케어 하는 방법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에 집에 머무르고 공공장소로 가서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출해야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 공유차량,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에 자기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이 있죠. 순서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에 이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잘 섭취하세요. 물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는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 약속이 있는 경우는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하여서 걸렸거나 코로나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야 되고 응급이 발생하면은 바로 응급실 911로 전화하거나 하셔야 되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로 가리거나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고 해야 되고 그냥 재채기를 바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면 안 되겠죠? 손을 자주 씻으셔야 됩니다. 저도 뭐 틈틈이 손을 닦습니다. 또는 알코올로 닦거나 알코올 성분이 60% 이상 함유된 위생 소독제가 이게 별로 없어요.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뭐 일반적으로 시판하고 있는 소독제가 알코올 60%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70%만 돼도 병원에서 그 소독제를 쓸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방에 여덟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방에 머무르고 집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기 걸려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있을 때 아홉 번째 식기, 수건, 침구 등 개인용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전파시키니까. 그 다음에 열 번째 카운터, 탁자위,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을 모두 소독 청소하세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 손잡이 부분은 청소원 아줌마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독합니다. 10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응급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도대체 그러면은 의사가 바로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고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게 힘입니다. 이럴 때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러한 5가지 증상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지체 말고 응급치료 처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실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첫째, 호흡곤란, 숨쉬기 힘들다는 증상이 있을 때. 둘째, 가슴에 통증이 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있다. 압박감이 있어도 가슴에 압박감이 있는 것도 역시 통증이나 마찬가지 소견으로 취급합니다. 세 번째, 정신이 혼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란하다, 정신이. 이 전에 못 겪었던 일을 할 때는
이것도 응급치료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응급실행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부, 입술 또는 손 발톱바닥이 창백해지거나 회색 또는 파란색이 된다. 그죠? 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요 다섯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 가야 되고, 물론 이 외의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상하다 싶을 때는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요거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의 사항입니다. 호치민의 경우에, 아직 하노이 아니고 호치민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시설과 병원으로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접촉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어디로 이송되는지를 정리하였으니까 거기 보면은 저도 호치민 상황 몰랐는데 한번 보는 겁니다. F1, F0인 경우 F0는 확진자죠. 확진자는 일단 집중 격리 시설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고, 요새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생활치료시설로 갈 수도 있겠죠. 네, 확진 판정 전에는 PCR 검사를 이제 받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는요, 자가 격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증상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무증상이란 거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거예요. 우리 면역이 강해서 면역이 강한 분들은 바이러스가 잘 못 자라겠죠? 잡아 죽이겠죠? 또 자가 격리할 수 있고요. 자가 격리 요건이 안 된다. 좀 심한 케이스는 집중치료병원 내지는 생활치료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중증자는 당연히 중환자실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필요 준비 사항은 생수, 하루치 식량, 치약 칫솔 등 평소에 먹던 약물들. 근데 이게 하루치 식량 갖고 되겠어요? 얼마 금방 물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F1은 뭐냐면은 F0 확진자의 1차 접촉자입니다. 밀접 접촉자. 물론 시설 격리가 원칙이긴 한데 이분들도 요즘 시설이 모자라니까 자가 격리 또는 호텔 격리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 보시고요. 그거. 네. 다음에 F2는 밀접 접촉자의 또 접촉자입니다. 이분은 그냥 자가 격리예요. 자가 격리인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희망 시에는 이거는 이미 출국용 PCR 검사를 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은 격리 해제 시까지 출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것은 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빨리 네 가지를 드렸으니까 명심하시길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였습니다.